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무리아 인종.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신비학, 뭐 신비주의, 예를 들면 오컬트, 뭐 헤르메스주의, 뭐 서양 철학이나 사상 뭐 이런 데 약간 공부를 하시거나 신화 뭐 이런 거 보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몇 번씩 들어봤겠죠. 저는 뭐 잘 못 들어봤었어요. 아틀란티스니 레무리아니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무슨 뭐 아틀란티스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흔한 노래 제목도 있어서 몇 번 들어봤지만 레무리아 뭐 이런 거는 못 들어봤었어요. 그냥 최근에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죠. 아카샤 레코드를 하면서는 그냥 더 확실히 알게 됐고 어쨌든 분류 중에 하나 레무리아 인종을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인간과 지구 발달책은 거꾸로 좀 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는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구에서부터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뭐 이제 그것 중에서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 성분화, 그리고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까지 갔다가 지구의 시작을 다시 말하면서 태양과 달의 분리, 지구의 기원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기를 한 번 더 정리해요. 사구성체로. 어, 뭐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라면은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기 이렇게 흐르면서 각 기의 대표적인 인종들을 짚어주면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순서일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박 선생님 강의 보시면 사구성체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시켜 놓으니까 그것들을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 그림으로 잠깐 보면 어, 자 보시면은 어쨌든 레무리아 여기 있고 우리 이제 아틀란티스 있고 그다음에 하이퍼보레아하고 폴라리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목이 성분화와 성분리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구에서부터 태양이 분리됐다, 달이 분리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의 특성을 본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틀란티스 봤고, 오늘은 여기에 있는 레무리아를 본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레무리아. 자, 이렇게만 일단 알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레무리아 들어가 볼게요. 레무리아 인종. 여기서는 첫 문장은 다 읽어볼게요. 들어가는 말이니까. 여기서는 아카샤 크로닉 중에서 아주 먼 옛날 선사시대의 인류 발달 관련된 부분을 전달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뭐 선사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약간 그냥 의미상의 지칭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사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뭐 문자나 뭐 이런 걸로 기록하기 이전의 상태를 그냥 통칭해서 말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뭐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토기는 발견됐다. 뭐 예를 들면 물건이 나왔다. 뭐 그게 뭐 15,000년 전이 뭐 최고의 뭐 유물 같은 것이다. 건축물이다. 이렇게 해도 그 이전까지 포함한 시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레무리아 인종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부터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아틀란티스를 얘기할 때는 그래도 그것도 꽤나 오래된 역사로서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렇게 봐도 되지만 레무리아까지 넘어갈 때는 그냥 선사시대 그냥 더 먼 과거의 인종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형상으로서 여러분이 대비시켜서 상상할 때는 실제로는 유기체적인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어쨌든 분화되면서 계속 인간으로서 응축돼 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까지 상상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인간 뭐 이제 이렇게 선사시대 그러니까 뭐 창 들고 뛰어다니는 그냥 뭐 인디안의 조상 같은 느낌의 그냥 원시인들 이런 식보다도 더 과거로 영역을 확장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선사시대 인류 발달 관련된 부분을 전달할 것이다. 분명히 특성을 얘기할 때는 그 특성을 지금 저는 보통 작업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인간까지도 해당되는 것은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틀란티스 할 때도 똑같지만 레무리 할 때도 똑같아요. 이제 제 작업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부분. 이 시대는 앞서 묘사한 시대보다 선행하며 아틀란티스보다 선행하고 아틀란티스가 네 번째였죠.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뿌리 인종이죠.
신지학 책에는 이 인종을 레무리아 대륙에 살았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레무리아 인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지학 책들, 뭐 이 부류의 책들에 따르면 이 대륙은 아시아 남쪽에 위치했으며 대략 스리랑카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펼쳐져 있었다. 인도양 지역인 거죠. 인도양 지역. 인도가 여기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아프리카가 여기 이렇게 딱 시작돼 있으면 스리랑카부터 이렇게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인도네시아 쭉 있고 대만, 필리핀 여기 있으면 인도양 부분인 거죠. 인도양 부분. 자, 아틀란티스는 대서양 부분이었죠, 여러분. 대서양. 이렇게 왔어요, 인도양. 그 이전에는 그럼 어디였을까요? 태평양. 태평양에서 인도양, 인도양에서 대서양, 아니, 태평양에서 대서양, 대서양에서 인도양. 이쪽에 다시 뭐가 있어요? 태평양. 인도양에서 태평양. 다시 가겠죠? 동북아의 태평양. 우리 민족. 이런 것 아니까 여기서 이제 뭐 빛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치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이치상으로는. 자, 어쨌든 인도양의 육지 부분이죠. 자, 근데 지금 지도를 정확히 들이대면서 인도양의 스리랑카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형 자체가 화산 분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 지형대로 드러나는 과정이긴 하지만 지금 지도를 정확히 생각하면서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략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최대한 주의 깊게 아카샤 크로닉을 해석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한 독단적인 주장은 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보더라도 어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신지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고 했을 때는 신지학을 그냥 신비스러운 신비주의자로 완전 폄하시키잖아요. 그런 부류는 빼는 거예요. 일단 그런 부류는 빼고 뭐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신지학적으로 동의되는 부분의 이치들을 안고 있지 않으면 이거 독단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독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신지학을 분명히 좀 공부를 해가지고 신지학 자체도 그냥 지식적으로 파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 영성을 조금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신이 돼버리죠. 내가 봤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치를 보라는 거죠. 이치.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슈타이너가 대단한 거예요. 신지학을 신비학을 신비주의로 그냥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사고의 중요성. 이게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유불선이든 다 똑같아요. 유불선이든.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적인 관점을 그냥 단편적으로 갖게 되면 그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자들한테 지금은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다 신비주의자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다. 본인들의 한계가 딱 닫혔을 때는 본인들도 정작 신을 만들어 놨으면서 비겁한 칸트를 보면 알 수 있죠. 비겁한 칸트. 자, 어쨌든 어, 이런데 호의적인 분들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요해요. 현 시대로부터 그토록 멀리 있는 상황과 사건을 읽어내는 일부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이게 쉽지 않죠. 확인하고 해독한 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는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 이것도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이것도.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 난 사람들 중에서 무언가 이 세상을 봤거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런 와중에 오류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런 와중에 오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기호가 안 맞아서 약간 불편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는 챙겨가시라는 거예요. 이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이치가 물질이 되어서 풀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카샤 기록으로 보면은 토성계에서 지구기까지 올 때 태양이 분리되고 달이 분리되고 지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를 그냥 이치 정도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이것도 진짜 자명한 이치예요. 이치가 물질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대에 살건 간에 내가 폴라리스였건 하이퍼보레아였건 레무리아였건 아틀란티스였건 아리안이었건 지금의 지구의 최전선에 있는 인간이건 간에요. 늘 지금이었단 말이죠. 늘 지금. 그때 당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에게 계속 전승되어서 넘어오고 있어요. 이치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랄 것도 없어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가르침대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군가 계속 안고 온단 말이에요. 안고 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지학이라고 하는 것들로 비전으로 물질력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꼭꼭 숨기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게. 하지만 그 일시무시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이거를 100%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은 점점 더 알게 될 것이에요. 너는 뭔데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래? 증명이 될 거예요. 어쨌든 자,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이 독단적인 주장하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지만 분명히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종들이 발달함과 동시에 그저 그러하게 묻어온단 말이에요. 묻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인종은 왜 인종이라고 해요? 역사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 시대를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치들도 그렇게 분명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카식 기록이에요. 그게 아카식 기록.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하면 아카식 레코드는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과학 물질 문명이 예전에 선지자들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공공 거리면서 말했던 것들이 지금 깨져가지고 앉아서 곡 찾는 사람들 시간 낭비 20년 30년 양자역학 공부하면 그냥 끝나요. 죄송하지만 양자역학을 밝혀놓은 그냥 이 우주 세상이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2022년이다. 잘 모르니까 연기법에 공공거리면서 또 뭐 해요? 연기법에 공공거리면서 무상무화까지 짬뽕으로 넣어놓으니까 답이 나오나? 답이 안 나오죠. 천부경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그것을 뚫고 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 자, 이런 부분들 레무리아 인정 이제 보실 때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실게요. 네 번째는 아틀란티스였고 이제 세 번째가 레무리아죠. 자, 레무리아인의 성격을 일단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제 이런 거는 뭐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질로서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기억력이 개발되지 않았죠. 우리가 아틀란티스 했기 때문에 아틀란티스에서 특징은 전체적인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기억력이었죠. 근데 레무리아는 기억력이 발달 안 됐겠죠. 그 전 시대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표상들을 남기지 못하니까 언어는 갖지 못했을 것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음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들이 낼 수 있는 소리는 자신의 느낌들, 즐거움, 기쁨, 괴로움 등을 표현하지만 바깥의 사물들을 지칭하지는 못하는 자연음에 가까웠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방법은 더 그러한 쪽에서 덜 그러한 쪽으로 지금 계속 진화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중의적인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더 그러한 쪽에서 덜 그러한 건데 진화라고 얘기하죠. 이게 예를 들면 굉장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너무 당연해서 그냥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더 그러한 것에서 덜 그러한 것으로 진화되는 거죠. 진화되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이고 지금 나 에고인 진흙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 혼, 백, 신 하면서 진흙 덩어리가 완성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입김을 불어서 거기에 생명을 넣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의 자리에서 볼 때는 여기는 그러한 거예요. 신의 자리는 완전 그러한 것. 하지만 내가 물질로 딱 완성된 것은 여러분들이 진흙으로 만들어서 숨결을 후 불어넣고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손가락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인형놀이 하듯이 끈을 달고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물질만 인지했을 때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진흙을 만들어서 후 하고 바라본 상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지금 내가 육신을 딱 안고서 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자, 예를 들면 이게 창세기고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다 바람을 불었다 갈비뼈를 뗐다만 이제 이러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더 그러한 상태에서 덜 그러한 상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신은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질로서 떨어져야 하는 의지를 부렸기 때문이에요. 의지를 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육생했으면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거리잖아요. 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제 2000년대는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유일신이 되고 여러분이 신이 돼가지고 뭐 신장사라는 게 아니라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체가 확실한 거죠. 진화체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러하게 흘러가는 것은 이치 쪽인 더 그러한 것에서 덜 그러하는 것 쪽으로 오지만 결과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자체가 신을 안고 있는 우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봐야 된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몸, 혼, 영 이런 방향만 생각하지 영혼 백신 이 방향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육생했을 때 깨닫는 방향이 있고 이치가 되어서 내려오는 방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것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토성기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가면서 토성기에서 분할을 하면서 지구계까지 올 때 그런 얘기는 충분히 더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자연음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레무리아기나 아틀란티스보다 더 그러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중첩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레무리아 특징은 바로 이거야 라고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찍을 수가 없어. 막말로 지금 레무리아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육신은 껍질은 인간으로 하고 있지만 레무리아기에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치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식으로 이 와카샤 기록을 확정을 못 시켜요. 아, 레무리아는 그때 그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인지가 그냥 감으로 있는 사람들이 나는 레무리아에서 왔어 이러죠. 그냥 레무리아인이에요. 그분들은 얼른 배울 거 배우고 다시 레무리아로 가야죠. 지금이 없잖아요. 지금이. 그분들은 가짜 지금이죠. 주인공이 아니지. 레무리아에서 왔어 거리면은 가야죠. 뭐 표현 자체가 그렇게 나왔으면 이미 이 생에 사람이 아니라는 소린데. 그래서 동무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의 인종들의 특징을 종합하면서 알아채고 있는 사람들이다. 차라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표상을 짓는 것과는 아주 다른 힘이 있었겠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동물, 뭐 식물은 물론이고 생명이 없는 사물들조차 영향을 느낄 수 있었대요. 교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러해요.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영향을 느낄 수 있었대. 뭐 말이 필요 없이 소식을 전할 수 있었대요. 더 그러한 상태니까. 이러한 전달의 일종을 독심술이었대. 독심술. 뭐 또 일단 읽어볼게요. 식물의 성장력과 동물의 생명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활용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제가 씨앗에서 이렇게 발화가 되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만 식물의 탄생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우주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주의 탄생이다. 진짜 콩알 만한 콩알에서 식물이 이렇게 삐직하고 나오는 것은요.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이 콩알이 진짜 지금 우주보다도 더 큰 우주 세상이에요. 더 큰 우주 세상이다.
더군다나 여러분 콩알은 잘 보세요. 콩알은 이렇게 콩알은 태극 모양이에요, 여러분. 콩. 실제로 콩. 뭐 인제 이런 얘기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콩은 정말 특징이 태극인 상태예요. 두 쪽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보면 여러분 은양 이해하기가 너무 편하죠. 콩을 여러분들이 콩 까먹을 때 콩을 딱 까 가지고 두 개를 딱 쪼개져 보세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잖아요. 그게 음의 성질, 양의 성질. 그리고 꼬다리에서 발화가 되죠. 그게 인의 성질. 그리고 뒷공무니에서 계속 받쳐주죠. 그게 뭐예요? 무의 성질인 거예요, 그게. 콩 하나에도 사성의 이치가 들어가 있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죠. 완벽하게. 콩에도 천지무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콩. 어쨌든 콩에서 씨앗이 트인다는 것은 진짜 그 태극의 힘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이용했다. 레무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해서 속점물들을 건축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독심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주의하라는 거죠. 지금 2022년에 있으면서 자기가 무슨 레무리아인이다 이렇다 저렇다 막 떠드는 사람들은요. 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상위자한테 받았다. 전수자들한테 받았다. 뭐 레무리아에 있는 특징들이 나한테 막 가득 들어 있어서 나는 독심술을 부릴 수 있고 그 시기를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아카식 기록을 해석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난리브루스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채널링 하는 사람들, 영매들 잘못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는 상태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부터. 슈타이너조차도 어쨌든 무슨 단어를 썼건 간에 이런 단어를 그런데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레무리아인의 특징을 보면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치로 봐야지. 이치. 독심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더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소통이 되는 거예요. 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까지?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까지도. 왜? 더 그러하니까. 더 그러하니까. 이런 거를 무슨 독심술이다 뭐다 하면서 갑자기 육신의 껍질을 쓰고 있는 인간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도통술수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세상이. 자,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는 여러분 괜한 환상이나 망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레무리아인의 그냥 특징이다. 성질이다. 이치다라고 보면 돼요. 이치는 뭐예요? 더 그러한 상태. 무의자연인 상태. 식물과 동물을 그 내적인 생명과 활동 속에서 이해했다. 그냥 이거예요. 무의자연한 상태. 인간으로서의 인종으로서 진화하고 있지만 그 성질이라는 것이 동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가리지 않는 상태. 더구나 그는 무생물의 물리적, 화학적 힘 역시 같은 식으로 이해했다. 그죠? 그러니까 아틀란티스인보다는 훨씬 더 자연적인 거에 가깝죠. 더 그러한 상태.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몸을 지배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몸 껍질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껍질의 상상을 절대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 벌써 우리가 자꾸 무슨 뭐 독심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목구비 달고 있는 지금 나인 상태에서 자꾸 그 능력만을 자꾸 환상을 가지니까 제가 이런 상상에서는 벗어나라는 의미 때문에 자꾸 주의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치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몸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의지를 발휘하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물속에서 똑같은 30kg짜리를 드는 것하고 진짜 공기에 나와서 30kg를 드는 것하고는 중력의 차이가 이미 작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속에서 드는 게 훨씬 가볍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 마치 우리는 지금 공기에서 드는 건 무거운데 물에서 드는 건 훨씬 가볍지. 그 세상에 실제로 공기의 밀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레무리아인 시대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중력 자체도 약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 굳이 신비학적으로 막 생각을 해서 신비스럽게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틀란티스기도 얘기했지만 공기가 물처럼 묽었고 물은 오히려 공기만큼 더 옅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더 그랬겠죠. 아니면 많이 혼재돼 있거나. 그러니까 화산 분출이 막 돼 있겠죠. 당연히.
아틀란티스기건 레무리아기건 중간기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무른 상태니까. 뒤이어 등장한 아틀란티스인이 생명에 대한 지배로 이익을 얻는 반면에 요거예요. 아틀란티스인은 생명에 관한 지배로 이익을 얻었다. 또 레무리아기는 의지를 마음대로 다스렸다. 이런 힘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익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도대체 뭘까? 이런 표현. 아틀란티스인은 생명에 대한 지배로 이익을 얻었고 레무리아인들은 이 의지의 힘을 가지고 다스려서 이익을 얻었다. 지금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요. 현대인들은 뭐를 다스려서 이익을 얻을까요? 현대인들은 뭐를 다스려서? 과학 물질 문명이에요. 과학 물질 문명. 게다가 이제 뭐 돈 그런 것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들의 도구들 이익을 얻잖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때도 권력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때도 여러분이 이때는 뭐 그냥 이치니까 없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질병 이제 뭐 질병과 카르마 할 때 예를 들어서 레무리아기 토성기 이때는 질병이 없었겠지. 폴라리스기 예를 들어서 정말 이치 세상으로 더 넘어갔어요.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뭐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까지 막 토성기 막 그때까지 올라갔어. 거기에 질병 없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 질병이 있어요.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런 얘기로 하면 분명히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어요, 물론.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찰나로 완전 순간으로 지나온 무의 순간밖에 없어요. 무의 순간. 하지만 이것도 없었다고 할 수가 없어. 진짜 찰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찰나는 얼마만큼이에요? 영원한 무. 자, 시간에 대한 고찰이 여러분 지금 말장난 같지만 이건 말장난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든 이익을 얻는 것이든 레무리아기든 폴라리스기든 간에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성질은 원상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풀렸지. 거기에 원상이 없다면 이렇게 절대 안 풀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통찰의 고찰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레무리아인은 지상 차원의 낮은 이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상 차원의 낮은 인간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타고난 마법사였다.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너무 간편한 표현이죠. 여러분 실제로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나 만화 같은 거 보면 마법사들 막 뭐 나오잖아요. 막, 막 돌리고 들고 만들고 변하고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무리아인의 능력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중력도 약할 뿐더러 실제로 고체나 이런 것들 금속 성질이라는 것도 지금 물렁물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거운 철을 100kg 든다 그러면 얘네들은 들 수 있죠. 손가락 하나로. 실제로. 그리고 변형시킬 수 있죠. 마음만 먹어서 내 손만 쭉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이 금으로 변하면서 기계를 슉슉슉슉 움직이고 콩 아래에 있는 생명력의 위대한 힘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만들고 마법사였다. 모든 면에서. 확실하죠. 자, 환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은 저도 물론 그렇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상상해도 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치를 캐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이 부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자, 지상 차원의 낮은 인간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타고난 마법사였다 할 때 왜 요런 말을 붙여놨을까? 이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 요런 표현도 여러분 잘 보고 가셔야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차원 낮은 인간적 활동의 영역 이랬다 그래서 그게 무슨 저차에 무슨 하차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란 소리예요? 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그러한 상태. 자, 지금 여러분들 깨달으려고 앉아서 명상하시는 분들 세상의 평화를 얻으려고 자연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자연. 자, 그러면 그때는 자연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때도 자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연은 항시 노래 불러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태초부터.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리는 것은 레무리아기든 하이퍼보레아든 폴라리스건 무조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간에 차원 낮은 더 그러한 자연은 이미 풀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계속 눈치채라고 노래 불러주고 있는 상태. 음.
그러니까 그런 영역까지 모두 포함해서 마법사스럽게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무리아인의 특징은. 자, 레무리아인은 의지와 표상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왜냐하면 의지로서 표상 능력을 갖는 게 아틀란티스기의 특징이었잖아요. 레무리아인이 가르쳤으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진화했겠죠. 당연하죠. 자,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 이 부분도 이제 잘 보세요. 아예 교육. 교육에 나오죠. 교육. 사내 아이들은 최대한 강하게 단련됐대. 자, 견디고 용감하고 극복하고 벌써 단어들이 그렇죠. 뭐 이제 음양을 그냥 뭐 물리적으로만 봐도 양의 성질이 강하잖아요. 사내 아이들. 레무리안이 교육을 했는데 사내 아이들은 이런 양의 성질의 물리적인 성질들을 가르쳤대요. 그럼 이제 뭐 여자아이들도 가르치는 특성이 있겠죠. 여자아이들은 어떤 특징? 물론 단련은 되어 있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훈련이 강한 판타지를 개발하는 데 맞춰졌다. 상상력을 개발하는 데 맞춰졌다는 거예요. 특징이 이제 분리가 되죠. 눈앞에 펼쳐지는 힘과 강인함에 대한 느낌. 자연이 뭔가 힘을 쓰고 사내 아이들이 가가지고 뭐 막 능력을 부리고 강인함을 표현하고 하면은 여자아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힘과 강인함에 대한 느낌을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느낌을 완전히 가득하게 그냥 체화시킨다는 거죠.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온전히. 온전히. 꿈을 꾸고 판타지를 펼치는 재능이 개발되었다라고 하죠. 이런 표상들은 송두리째 없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말하자면 여성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자연 자체의 상상이요 몽상이었다. 자, 이제 뭐 상상, 몽상 이런 표현을 쓰지만 레무리아계의 여자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의 특징과 여자아이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죠. 성분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징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녀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지금의 남녀도. 지금의 남녀도 그런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여성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남성의 특징은 이치가 저렇다는 거죠, 이치가.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현실로 그냥 바로 대비시켜서 남성의 이치는 이러하니까 밖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무슨 힘든 일은 남자가 다 해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 해야 되고 아이를 잘 돌보면서 감성을 키워서 막 감정들이 막 부풀어 있고 이런 상태고 자, 이치로 보면 특성이 맞죠. 그런데 현실로 풀어질 때는 서로 욕해. 지금은 그게 다랬죠. 여자분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지. 왜냐하면 그게 억눌린 것도 사실이니까. 이 남녀의 특성을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남녀 평등은 정말 개나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여자분들이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 없이 지금 물질적으로 남녀 분리된 것에 자기들의 이권을 찾으려고 계속 싸워봤자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어서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서. 자, 이 얘기는 뒤에 조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어쨌든 여자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이치는 지금 여자분들한테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말 무슨 판타지다, 뭐 꿈만 꾼다,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송원에서 만약에 감각혼이 제대로 개발됐다 그러면요. 그 감성의 힘이란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만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남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남자의 힘은 루시퍼의 힘이 강한 것이고요. 여자의 힘은 아리만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것들이 다 깨져서 문제인 거지. 여자분들의 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여자분들이 진짜 남녀 평등을 하고 실제로 남자 위에 올라설 시대가 와요. 여자분들이 실제로 그러려면 엄마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무찌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엄마의 마음을 회복해라. 엄마의 마음을. 자,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 읽어볼게요. 예컨대 여자아이는 폭풍 후에 무시무시한 아름다움을 차분하게 느끼도록 폭풍 후에 노출되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아이가 상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자, 폭풍우가 막 몰아쳐. 폭풍우가 막 몰아쳐요. 여자아이는 폭풍에 무시무시한 아름다움이래. 자, 이거 이치가 섞였기 때문에 아름다움이에요. 어쨌든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그것의 아름다움을 차분하게 느끼도록 폭풍우에 노출됐대. 이게 엄마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마의 힘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밑줄은 여기다 쳐놨지만 그러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힘과 강인함 같은 것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여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분들이 꼴랑꼴랑 뛰어놀고 있을 때 그냥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분들의 힘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현명한 어머니들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의 어머니들은 비교가 좀 그렇지만 남자분들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와도 그저 괜찮다 괜찮다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품어주니까 그래 너 기력 남았을 때 너 돌아다녀 봐. 놀아봐. 결국에 올 곳은 여기밖에 없지. 너 10년 지나봐라. 올 때가 갈 데가 어디 있나. 이게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정확히 바라보면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캐낼 수 있는 데 있지. 자꾸 분리되는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것은 제가 왜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용당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분리되려고 하는 것은 루시퍼의 그냥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남자를 밀어내는 것은 루시퍼의 작용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아리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품어야죠. 품어야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여자가 대단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그럼 이용해야죠, 이치를.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을 제대로 품어주면요, 남자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요.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가면 루시퍼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극명한 무의 자리에서는 루시퍼와 아리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양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루시퍼 아리만 음양 대비해 가지고 지금 최고의 H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성질을 그대로 타고서 성분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레무리아기에서 성분화가 그렇게 일어나서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은 그러한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자분들의 여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자 남자 했다 그래서 지금 여자 남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치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이런 것의 힘이다. 자연 자체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자연 자체의 상상.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계속 특징들 보면 자연이 제공하는 곳이면 어디든 머물렀다. 뭔 집 같은 거 소유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러한 자연의 상태인데 뭐하러 뭐 소유를 하겠어요. 자, 뭐 이제 뭐 토굴 같은 걸 만들었대요. 토굴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자체가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진 않았고 그냥 토굴 자체. 그냥 자연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그냥 블루 뭐 여기 뭐 이렇게 산 거지. 자연을 그냥 이용한 것이 건축을 한 건 아니죠. 어쨌든 무언가 작업을 하니까 손재주가 늘어난 거고. 저 이제 보시면 하지만 이들이 인공적인 건축물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인공적인 건축물을 세우지 않았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토굴 같은 건 만들었지만 근데 인공적인 건축물이 집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집으로는 오히려 사용되지 않았는데 다른 용도로가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물에 인간이 만든 형태를 부여하려는 욕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덕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 쑥 넣어가지고 여기 그냥 집. 나는 자연 그대로니까. 자, 뭐 그런 식으로 자연물에 인간이 만들 형태를 부여하려는 욕구는 물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학물질 문명을 만나면서 지금 아파트, 고층 빌딩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언덕들은 인간이 그 형태에서 기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이게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언덕이 있으면 그것에 그냥 변형, 기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제 극명한 물질로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같은 공간에 용적률만 찍 하고 높아가지고 이곳에 가격 한 채 20억. 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렬로 위로 쭉 올려놓고서 요만한 땅에 20억을 지금 층을 20억짜리 층을 한 동에 그것도 막 세 가구씩 그러면 60억짜리가 층마다 50층이야. 아, 이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긴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또 속죠. 돈을 이제 지폐로 활용해서 물질 교환하다가 지폐를 만들고 이제 지폐도 싹 없애버리죠. 어떻게? 코인? 뭐 이제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이제 가능해. 사람들은 그만한 이제 인격이 형성됐으니까 가능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계속 속고 있는 거지. 속고 있는 거다. 자, 어쨌든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죠. 근데 레무리아 시대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레무리아 시대 마렵에는 신의 지혜와 솜씨를 함양하는 데 이용되는 건축물들이 더 웅장하고 정교해졌다. 지혜와 솜씨를 함양시키는데 건축물 이러죠. 뭐 집으로 사용되진 않았는데 오히려 자 교육시설이자 학문기관이 더 웅장하고 정교해졌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지금은 살집 막 이거지만 이때는 집은 그냥 토굴 예를 들면 그냥 자연.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였다? 교육시설이자 학문기관이었다.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훗날 인류에게 신전이 되는 장소와 모든 면에서 달랐다. 훗날 인류에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복 종교적 색깔이 많으니까. 자,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이곳에서 우주 법칙에 관한 학문과 법칙의 운용법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어느 시대건요, 여러분, 목적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특징을 말하는 것은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대부분의 이제 여자아이들이 그런 목적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우주 법칙에 관한 학문과 법칙의 운영법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비전의 느낌이 많이 묻어 있죠. 지금 이거 100년 전에 글이잖아요. 일단 슈타이너 자체 시대만 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법칙들이 지금 많이 오픈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이미. 심지어 여러분들 손안에 그것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의 지혜와 솜씨, 교육시설이자 학문기관을 그냥 그 성전, 신전이 되는 그런 뭐 급급의 장소를 손안에 핸드폰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손안에 핸드폰으로. 띡띡띡띡 치면 신의 지혜와 솜씨가 다 나와.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다 나와. 여러분들은 마음만 돌리고 눈치만 채면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강, 립, 팽, 립.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 그리고 이미 만들었던 목적에 부합하려고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아셔야 된다. 뭐 그 재능들은 뭐 레무리아에 있는 타고난 마법사, 뭐 특징들은 예술과 통찰의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육성됐다고 하죠. 자연이 해낼 것을 인간이 직접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 더 그러한 상태적인 특징을 계속 갖고 있다. 그 느낌을 계속 보시고 인류가 숙고와 추리를 통해 해내게 될 일이 그때는 본능적 활동의 성격을 띄었다. 더 그러한 상태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본능이란 말을 사람들이 보통 동물계를 두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도 불리하죠. 여러분 분리. 인류가 숙고와 추리를 통해서 해내게 될 일이 그때는 본능적 활동의 성격을 띄었다 할 때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계에서 이루어지는 저차 본능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의지와 본능 이거 두 개 똑같아. 하위 차원의 본능이 아니라 상위 차원의 의지가 포함된 그 본능들은 안고 떨어지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상위 차원의 본능을 얘기하는 거죠.
상위 차원의 본능. 동물계가 본능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레무리아 인류가 한 일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다. 상위 차원의 본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월등할 수밖에 없죠. 물론 하위 차원의 본능까지도 포함해서 그 상위 차원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위 차원의 본능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조절되고 자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깨달음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물질적 깨달음을 얻는 상태에서 괴리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자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러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건 당연한데 갑자기 비겁한 논리가 막 들어가죠. 그러니까 권력이 밑에 노예들을 부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내리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죠. 그건 동물들이에요, 그냥. 그거를 정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도덕의 개교 니체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양떼가 있고 독수리 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좀 공부가 꽤나 높으신 철학자분이래요. 철학자분이 니체의 도덕적 계보를 하는데 이쪽에 독수리고 이쪽이 양이래요. 예를 들어서 양은 피지배 계급으로서 자기의 억울한 면을 발현시키려고 얘네들하고 적대심을 일으킨다. 뭐 이제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킨다. 그러면서 정당화시키는 방법이 도덕이라는 것까지 나온다. 자기가 비겁하게 져 있는 상태, 나는 노예인 상태를 그저 위로하려고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하면서 복수심만 키우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래, 내가 행동하는 건 맞는 거야. 그게 도덕이고 그게 양심이야. 니체가 이걸 철저하게 깨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노예 근성 벗어나라 그거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도덕 양심 이거 다 가짜니까 정신 차려라 이거죠. 지금 도덕 양심 얘기하시는 분들 니체 말을 일단 들어야 되고 문제는 독수리를 비교하면서 뭐 예를 들면 비교하기를 로마 시대기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자, 로마 시대는 진취적이었고 막 세계를 정복했고 강자들의 힘 막 이랬대. 그래 놓고서 이거를 정당화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세요? 동무 여러분들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니체가 지금 이분법적으로 놓고 본 것은 깨진 진리 세상 너희들 알아라 그 소리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 깨진 진리 세상 알아라. 섭리 정도는 돼야지 그것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진리 세상에서 도덕 양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너희들 노예로서 근성을 그냥 회피하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되니까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너희들 위해 권력자 독수리들은 별로 신경 안 쓴다. 너희가 지금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걔네들은 미안하지만 도덕적 양심적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을 그냥 일시킬 뿐이다. 자기들은 그냥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냥 했을 뿐. 독수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양을 잡아먹겠어요. 그러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자연적인 이치를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쭉 하고 끌고 들어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독수리가 그러했다고 사람도 그러하게 정당하대. 자, 로마인들을 보래. 위대한 로마인들이요. 이런 공부 진짜 많이 했다는 철학자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니체의 도덕적 기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이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치. 이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또 피해자이자 독수리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역사가 2000년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독수리라고 착각하고 여기서 계속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양질의 이치를 동시에 캐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양이 되면서 독수리가 되고 독수리가 되면서 양이 되고 둘을 화해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양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겁하게 양의 마음을 가지고 평등이니 인권이니 정의니 그러면서 밑에서 제발 바지가랭이 잡지 말고 이들이 내려주는 작업인 거라는 걸 눈치채란 소리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야죠. 이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제가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독수리들. 실제로 그래요. 100만이 죽어나가건 1000만이 죽어나가건 눈 깜빡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독수리 인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지금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 L이 맞네, Y가 맞네, Y가 됐지, 내 말이 맞지? 두고 봐. 이거 봐. 맞잖아.
그래 놓고선 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이제 또 싸우겠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독수리를 우러러봐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양이라 그래서 그 양의 이치적인 성질을 인정하고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아니라고 진짜 양떼같이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을 잘 보세요. 자, 어쨌든 이런 본능들에 대해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지력 및 예지적인 표현, 표상력, 함양의 전당. 어쨌든 레무리아기에 그런 배우려고 하는 뭐 우리가 동무들 찾는 것처럼 어쨌든 그것의 신의 전달자들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전당에서는 이런 것들, 표현력 함양의 전당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지금도 근데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지적 표상력 이래서 문제지만 예지적 표상력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치를 알게 되면 세상이 그러하게 보여요. 그냥 덜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 그냥 그러한 상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하니까. 이치를 알게 되면 그 예지적 표상력이 생긴다는 거죠. 의지력 및 의지력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 의지력. 제가 왜 의지를 그토록 강조하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의지는 남성적인 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의지를 좀 얘기하고는 있으나 분명히 여기서 구분했죠. 하위 차원의 동물적 본능적인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지도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표상을 정확히 말로 옮기기는 어렵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로 지구상의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죠? 때마다 변해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 자연 자체와 인간의 모든 생활이 지금과는 딴판이었으므로 인간의 노동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오늘날 풍속과는 많이 달랐죠.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치를 챙기라는 거예요. 이치를 챙겨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목성기를 가건 천년 후건 여러분들이 다시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이치를 챙겨라라는 것이 각인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태어나더라도 또 지식 또 우르르르 몰려다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치를 챙겨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치를 챙겨라. 꽤나 많은 사람들이 공장사에 지금 여러분 매몰돼가지고 다 버리잖아요. 이치도 모든 생각도 버려라. 좀비. 공 하나 알려고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랑 똑같아요. 그건. 앉아서 명상 이쁘게 하면서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 하나 찾으려고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그건. 제발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만둬라.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식물계와 동물계는 이제 막 양서류, 조류와 하등 표류로 그리고 오늘날의 야자수와 비슷한 식물까지 발달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레무리아기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상을 해도 돼요. 야자수 같은 게 정말 있었대. 하지만 여러분 이제 중력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전에 중력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액체와 고체가 혼합된 상태의 유기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가 있을 때 덩치가 얼마나 할까요?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작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끼리가 요만하던 것이 지금은 코끼리가 요만하던 것이 옛날에는 곱하기 4, 곱하기 5 그러니까 공룡 막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다. 우리의 작은 양치식물이 당시에는 뭐 나무였으며 그것들로 숲이 만들어졌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양치식물도 이런 거 조그맣게 그냥 우리 발밑에서 이러고 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숲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걸 상상할 때 그래서 제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왔다 갔다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자연 같은 거를 관찰할 때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물이 되어서 뿌리로 예를 들어서 흙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타고 나무 가지를 뭐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 가지를 가서 잎속을 여행해서 열매가 되어서 다시 떨어지는 상상.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시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상상적으로 요만한 여러분들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진짜 숲을 딱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발밑에 있던 양치식물 민들레 하나도 얼마나져요? 진짜 50층짜리 빌딩이 돼버리잖아요. 그 위에 노란 꽃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생물한테는 그런 것이 우주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 실제로 우주는 그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계가 이렇게 있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태양계 자체가요. 태양계 자체가 여러분이 통찰을 고찰을 거듭해서 거시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열매 하나예요. 열매 하나. 이 태양계 자체가 하나가 우리 우주로 봤을 때는 그냥 열매 하나. 실제로 사과 하나. 실제로 이렇단 말이에요. 태양계 중심으로 해서 전자기력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커가는 거예요. 와중 열매는 그것을 응축시켜서 보여주는 것이고 자연을 여러분들이 고찰하다 보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닫는다. 사과 열매 하나만 봐도 사과를 딱 갈라놓고 여러분 관찰해 보란 말이에요. 사과를 딱 하고 갈라놓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세요. 이렇게 과육이 지금 어떻게 커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구의 축소판, 사과의 이 열매, 껍질, 전자기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발전되는 힘을 썩어서 새가 쪼아 먹지 않으면 떨어져서 다시 돌아 다시 사과, 다시 돌아 다시 사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인류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은 대체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여기서 이제 소수라 그러죠. 소수. 왜 얼마 안 된다는 사람을 얘기할까? 나머지 대다수의 인류는 동물적으로 생활했다. 여기 이거 엄청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보시면 이런 동물 인간들은 체격이나 생활 방식에서 저 소수의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이 동물 인간들은 하등 포유 등과 확연히 구별되지 않았으며 어떤 점에서는 이 하등 포유 동물들과 모습까지도 비슷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거 지금 얘기죠.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뭐라 그래요? 밑에 동물부터 실제로 개, 돼지부터 예를 들면 고등동물부터 인간, 기계인간, 인간기계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저차 사람 그리고 고차 중에서도 예를 들면 동무 이렇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건 레무리아 시대 이야기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지금이다. 물질력이 다르게 표현됐을 뿐 소수의 사람이라 그러죠. 여기 인간도 아니고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있고 대다수 인류는 동물적으로 실제로 생활했대요. 소수의 사람들과는 체격 자체도 달랐고 심지어 포유동물하고 구분도 안 됐대. 여러분들이 고차세계 인식의 눈을 뜨면요. 이거 지금 다 껍데기라는 게 눈에 보이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엄청나게 아파요. 제가 지금 이거 저차의 인간들 개돼지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예요, 여러분. 이게 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차세계 인식을 딱 해서 심지어 무에 딱 닿거나 무주세상만 도착하면 다른 나들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나, 또 다른 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개고생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평범한 이 사람들 산골에 처박혀서 깨닫겠다고 앉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나 평화롭겠다고 그냥 명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 물질력이 다르게 표현되어서 영혼, 이들의 영혼, 백신이 결과값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또 다른 나. 이때는 실제로 물질력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동물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애매모호했지만 이제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아리안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겉모습은 다 인간으로 진화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레무리아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인간의 이치적인 특성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가만히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 극히 물질적이야. 이 사람 조금 지식은 있지만 왜 지식만 얘기하지? 또 다른 부류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고 그냥 뭐 영혼영혼거리면서 왜 그쪽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지? 혹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뭐 기계에 돌아가는 거, 뭐 이렇게 과학 원리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그냥 몽상가야? 어느 한 구석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원조는 여기에 다 이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남녀도 그런 이치로 분화가 됐는데 하물며 이런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하고 대입시켜 봐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 제가 어떻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보이는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글을 보면서 혹시 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누구나 혹시 나도 하는 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누구나 물질하고 이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예요? 제가 뭘 그릴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여러분 그 자체가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분법.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종교는 이 마이너스 하나 좀 어떻게 없애보려고 이거 끊어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끊어낸다고 뭐가 돼? 좀비가 되지. 이걸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눈치채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이지.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이죠. 음양이 이렇게 춤을 춰야지 되는 거예요. 음양이 춤을 춰야지.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신비 전수자들이 자신을 신성화된 인물로 간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이치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신성화됐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이것도 여러분 또한 이치로 봐야 돼요. 이치.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힘에 생생하게 관여했기 때문이에요. 결과값이 이래. 자연의 힘에 관여했기 때문에 결과값이 신성화된 거죠. 이들은 자연이라는 창조적인 작업장을 들여다보고 있고 이들은 세계 자체를 건설하는 존재들과 교류를 체험했고 자, 세계 자체를 건설하는 존재들 누구예요? 여러분, 하느님, 하나님, 하눌림, 일, 자체 자, 그것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는 작업장 자연이라는 창조적인 작업장 그것에 관여했기 때문에 신성화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힘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거 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다. 지금은 그 비밀을 다 여러분들이 눈치챌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3만 년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레무리아인의 발달 과정에서 여성들이 앞에서 기술한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여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이치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치적 특성 때문에. 여성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인간적인 힘을 연마했다. 아까 전에 위에서 말한 여성들의 특성, 제가 가장 강력한 힘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힘이라 그랬죠. 요거를 생각하면서 일단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견뎌내는 판타지의 힘, 이런 것들. 자연과 연결하여 여성의 상상력, 표성 활동을 더 높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여성들은 자연의 힘을 자신 안에서 신중히 받아들였고 마음속에서 그 힘의 여파가 지속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억력의 배아가 형성되었다. 여기 기억력의 배아 형성. 이게 발달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레무리아기에 여성의 특성을 가진 이치가 발현되면서 기억력의 배아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기억력의 배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엄마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힘. 아리만의 힘, 루시퍼의 힘 중에서 아리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 갖고 있는 거예요. 표상, 자연에 펼쳐진 것을 자꾸 막 갖고 있으려고 하는 힘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리만하고 루시퍼 할 때 루시퍼는 양의 힘, 아리만은 음의 힘 이런 식으로 했죠. 실질적으로 더 이치적으로 보면 아리만이라고 하는 것은 떨리려고 하는 힘이고 그러니까 자꾸 뻗어 나가잖아요. 루시퍼는 아리만이라고 하는 것은 음적인 힘이 강해서 그것들을 자꾸 품어주려고 하는 힘이에요. 하지만 아리만이라고 하는 게 루시퍼를 내보낼까 안 내보낼까? 내보내죠. 그러면 루시퍼는 나가기 싫을까 안 나갈까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리만은 또 어떻게 할까요? 루시퍼 다시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에요. 음과 양의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너 엄마가 먼저야 아빠가 먼저야 음이 먼저야 양이 먼저야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누가 먼저라고 그래야 된다 그랬죠? 내가 먼저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자, 이거 여러분 제가 너무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 지금 여성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장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을 때 저 그러면 지금 여자들만 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의 시대겠네. 천만의 말씀. 이거 이치예요, 이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꾸 이치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 남자는 진짜로 뭐 이제 나가갖고 전쟁통에 죽고 무슨 남자가 이제 뭐 가정 예를 들어서 현재 주부가 되는 것이고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여자들은 옛날의 사제들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세상이 오겠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세상이 오겠네 하면 그런 세상 밑에 있는 노예가 될 뿐이죠.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식적으로 생물적으로 여러분들이 남녀 분리됐다 그래서 이게 여자의 특성이면 지금 여자가 그러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정말 이치적인 특성은 안고 있지만 그것들을 통합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3만 년이에요.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억력의 배아를 형성했다는 이 사실. 여성들의 이치가 그리고 기억력과 더불어 가장 단순한 최초의 도덕적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도 생겼다. 이 부분 중요하죠. 도덕적 개념. 그러니까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리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차라리. 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요새 여자분들 솔직히 인정합시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나. 여러분들의 이기심이에요, 그건. 내 아들, 딸한테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서 남들 밟고 일어서게 할까. 위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면 얘네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몰래 몰래 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도 인정되지만 특히 여자분들 마음 잘 들여보란 말이에요. 마음 카페 제일 고질적으로 악질적으로 이익 집단된 마음 카페 일배 수준 마음 카페. 마음 카페는 무슨 마음이에요? 마음 망치는 카페지. 정신 차리세요, 여자분들. 그런 데서 희희낙낙거리고 뒷말하는 거에 익숙하면서 나 앞에 나가서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처럼 웃으면서 생글생글거리고 뒤에서는 쟤 밟아야지. 어디 학원이 잘 가르치더라. 나하고 맞지 않는 엄마들은 싹 뒤돌아서면 욕하고 애들한테 욕해서 애들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좀 이거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실제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진짜 숭고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머니의 마음. 진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여자분들이 주인공이 확실해요, 앞으로. 대체적인 여자분들의 이치를 안고 있는 실제로 생물학적인 여자분들이 주인공이 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거 갖고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여성들의 시대다. 20대
20대 모모 씨를 자기들 비대위원장으로 앉혀. 비대위원장 한다는 말이 뭐예요? 미투 뭐 엠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화가 가득 들어차 있잖아요. 여러분, 화가. 정의예요, 그게? 그게 인권이에요? 그게 성평등이에요? 그게 정당에서 이 비대위원장 어린 여자 앉혔다고 그게 참 한심스럽죠. 뭐 특정 당이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실, 그 사실. 그 사실 20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용당하지 말란 거예요. 이용당하지 마라.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각 정당에서 지금 하는 걸 보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건지 잘 생각하세요. 뉴스에 나와서 피켓 들고 남녀평등 외치면서 남자분들하고 자꾸 이분법적으로 멀어지면 피해는 여자분들이 본다는 사실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곧 계속 그렇게 나가면. 맘카페에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남 뒷담화하고 있는 엄마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맘카페 무서워서 요새 아무 말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냥 매장당하거든. 정신 차리세요. 맘카페에서 생각 없이 그냥 떠들어대고 있는 엄마들. 애들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때부터 생겼던 도덕적 개념이 그 소중한 여성들의 이치였는데 어떻게 깨져왔나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깨져왔는지. 여기서부터 다 삐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여성적 거리고 하는 것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남녀가 구분된 성질은 분명히 않으면서 발전돼 왔지만 이치로서 본다 그러면 여자든 남자든 남자든 여자든 여기에서 이치적으로 양질의 이치들은 다 포함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남녀 가르지 말고. 그래서 이치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치. 여자분들은 조금 루시퍼의 힘이 없으면 있으면 어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모임에 장을 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고 기업의 무슨 오너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평등인 거예요. 그게 이런 인지적인 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남자들은 자존심 있다고 또 여자가 오너니까 어떻게 해요? 개무시하죠. 개무시. 그 남자분들의 비겁한 마음, 꼴량. 자기 힘 좀 쓴다고. 이 남자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또 말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여자분들이 더 피해를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지금 여자분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남자분들 정신 차려야 되죠. 이것도 뭐 한두 개예요, 지금. 지금 대부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다 남자들인데 정신 차려야죠. 그거는 뭐 주말하면 잔소리지만. 자, 여성적인 방식으로부터 성과학에 관한 최초의 표상이 생겨났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성과학의 최초의 표상. 창세기의 선악과 연계시켜서 생각하세요. 뇌물 이야기 정도 되면요, 여러분. 뇌물 이야기 정도 되면 창세기의 선악과예요. 바로 이 시기는. 바로. 왜? 성분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뇌물 이야기의 하나님이 성분리 시켜서 갈빗대를 딱 떼가지고 너희들 부끄럽지 가려. 너 선악과 따먹었지? 뱀, 너 이리 와. 계속 속삭여. 자, 어쨌든 여성적인 이치가 선악에 관한 최초의 표상이 생겨났죠. 선악과 누가 따먹었대요? 여자가 따먹었다며요. 여자가 따먹었대. 왜 그게 여성적인 방식인가? 과연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장사하면 또 어떻게 돼요? 여자 이 죽일 노무 성별 여성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따먹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망가진 것에는 남자분들의 그 이치를 보지 않는 그 꼴량한 마음이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여자를 지배했던 근간의 마음이 돼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근데 이거 그냥 이치라는 거예요. 여자분이 성악가를 따먹었다 그래서 잘못이 아니라 이치. 지금 여자분들이 선악에 대한 표상이 생겨난 건 왜 그런 거예요? 자연에 더 그러한 상태로 그것들의 정보를 막 흡수해서 기억력의 배아를 안고 있으면서 구분하는 표상의 능력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여자가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에서 누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더 벌어져. 얘들아, 이분법적으로 더 벌어져야지. 뱀이 계속 속삭여. 거기다가 갑자기 루시퍼를 갖다가 악마의 사탄이라고 갖다 붙여. 그러니까 루시퍼는 이제 영영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악마의 화신 이런 이미지가 붙고 그림을 그릴 때 막 이빨이 뿔이 나고 막 검은색에 막 시커멓게. 그냥 이치다. 이치. 아리만도 똑같아요. 아리만도. 아리만도 무슨 악마고 근원적인 무슨 이분법을 탄생시킨 힘이고 그게 아니야. 그냥 이치다. 이치. 아리만이건 루시퍼니건 이 선악과건 뱀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이치를 봐야 돼요. 이치. 지금 아카샤 크로닉을 하면서 이게 지금 실제로는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토성기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 사건 이전까지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도 알아요? 무까지도 알아요.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창세기 같은 거 볼 때, 뭐 구약의 창세기든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의 창세기든지 간에 볼 때 가만히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천부경적 시선으로 일시무시한 상태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해석이 얼마나 자명해지는데요, 그게. 당연한 말처럼 보여요, 당연한 말. 근데 거기에 이제 캐릭터가 들어가고 막 가르침이 들어가고 덕지덕지 살이 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악마가 되면서 막 이제 이야기가 탄생되는 거죠. 선악과 그러니까 이제 악자는 나쁜 걸로 영영 멀리 그냥 음과 양의 이치를 알아챈 이브 그리고 옆에 있었던 아담. 여성은 그런 이치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음과 양을 먼저 눈치챘을 뿐 선이네 악이네 뱀이네 악마네 다 말장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예를 들면 이야기 보따리예요. 아주 훌륭한 이야기 보따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진짜 이치를 캐내지 않고 이야기를 판타지는 판타지대로 갖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일신 하나님은 판타지면서 나머지 분들이 판타지 만들면은 욕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다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됐는데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면서 갑자기 환상을 갖고 있는 거는 다 쓰레기들하고 욕하면서 자기 근저에는 하느님이 있어.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모순이에요. 모순을 안고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은 표상 생활에서 특별한 인상을 남긴 것들 중에 일부는 좋아하고 일부는 싫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더 그러한 상태에서 덜 그러다 하는 거는 이게 뭔가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나오는 거죠. 근원적인 감성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이 부분을. 자, 남성적 요소에 의해 행사하는 지배권이 의지력이 외적인 작용과 자연력의 적용의 방향을 맞추었다면 여성적인 요소에서는 인간의 내적인 자연적인 힘과 개인적인 힘과 정서를 통한 작용 이것이 남성은 예를 들어서 의지의 작용 자연력을 통한 어떤 작용 여성은 인간의 내적이면서 개인적인 어떤 힘, 정서 이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꼭 남자, 여자가 꼭 이랬으니까 이래저래 저래 갑자기 물질 세상으로 딱 끌고 들어와서 이분법적으로 남녀 가르지 말고 이치. 남자이지만 이런 여자의 이치를 훨씬 많이 안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여자분들이지만 이런 남자분들의 이치를 훨씬 많이 갖고 있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다만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전반적으로 이 이치를 고르게 이렇게 받았을 뿐 진화하면서
풀리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풀리는 건 다 다르다. 이제 세상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남자 여자가 있고 중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무슨 젠더를 구분하는 게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무슨 회사 입사하는데 그랬대. 남녀가 아니라 옛날에는 무슨 중간에 뭐 게이인가 그게 있고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도 또 분화가 된대요. 뭐 성적 뭐 정체성이 뭐 모호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나눈대.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인제 보통 공개적으로 4 가지를 분류시켜 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식자들의 세상, 경제 세상에서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뿐만이냔 말이에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확 하고 분리돼 있지만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쪽을 많이 가든 성질이 있고 여자 쪽을 많이 가든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치예요, 이치. 이거 가지고 인제 젠더 갈등 막 나오죠. 여기다가 인제 여자 특히 많이 넣죠. 여성 평화, 인권, 성평등 막 이런 거, 젠더 갈등 막 이런 거, 성소수자 막 이런 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그냥 때려 뭉쳐 가지고 이게 다 정의인 양.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놀이개, 놀이개.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무슨 뭐 성소수자 인권 아니에요. 여성 인권 아니야. 절대 그거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이거 이치를 알아야죠 이치를. 남녀 안에 얼마나 많은 성질들의 성비가 조합이 돼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냥 처음에 뭐 여성 인권을 향상시킨다 그러고 여성 전용 주차장 이거 만든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너무 웃기던지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웬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여자분들 그냥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운전 못하니까 전용 주차장 만들어 줄게." 빨간색 칠해 놓으니까 이쁘지? 거기다 갖다 주차해. 장애인은 좀 다르죠. 실질적으로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만 여성들은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개무시지. 여자분들이 진짜 무슨 인권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 더 없애라 그래야 돼요. 남자들이 그런 거 만들어 놓는 그 마음 보란 말이에요. 그게 여자분들이 이해해서 만든 건지. 백화점에 예를 들어서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으면 있는 게 말이 맞아요? 아니죠. 차라리 돈 많은 사람들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왜? 백화점의 목적은 매출이니까. 그러니까 주 고객이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그냥 전용 주차장을 지금도 있지만 차라리 그런 의미로 만들어야지. 여성 전용 주차장이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이런 남녀 평등스럽지 않고 여자들을 개무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성가족부. 저는 의미가 다르지만 여성가족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통일거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통일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여성가족부 계속 그러는 사람들 뭐예요? 여성가족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서 34조 떨어지는 거에서 지금 이권을 못 받으니까 여성가족부 만들어야지. 이거 없애면 내 34조 여태까지 받았던 거 어떻게? 받아야지. 없어지면 안 되지. 이 배후에는 일단 물질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배후에는 이런 것들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여성가족부 뭐 없애는 거는 반대다 그거는 여성 인권을 막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의 가족의 인권을 향상시키려면 그냥 그 이부법 자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은 하되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런 부서는 없애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없애야 된다. 물질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 어쨌든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있는데 이 외적인 작용과 내적인 작용에 커다란 분리가 되죠. 성질로서, 이치로서. 그 의지력이 자연력적으로 적용되는 쪽이 있고 내적으로 자꾸 포함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루시퍼의 힘과 아리만의 힘을 제가 대각선으로 배치시키면서 엄마의 힘과 아빠의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소중함은 바로 그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가정 보니까 엄마가 돈 벌어오고 아빠가 가정주부인데 그게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떠냐.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러면 병신 취급당했죠. 얘는
또한 병신 취급당했죠. 여자가 무슨 이러면서. 아니 이게 어떠냔 말이에요. 남성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이 남성의 이치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엄마는 엄마가 가서 돈 버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이치야. 더 가정적이면서 내적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가족과 이렇게 외부의 일을 하는 엄마를 잘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남자 여자 생물학적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진짜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습게 볼 일도 아니고. 근데 얼마나 그런 그냥 물질적인 이분법에 우리가 남녀에 갈려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잘 보시라고 이렇게 쳐 놓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보셔라. 여성들이 표상 생활에서 최초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인류의 발전을 제대로 이루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치를 보세요. 어쨌든 이 여성들의 이치가 최초의 이런 결정적인 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억력의 배아를 형성되고 무언가 판단을 하면서 성과학의 표상을 눈치챈 게 여성들의 힘이기 때문에 여성의 그 이치기 때문에 인류 발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포인트를 바로 이해해야지. 여성의 힘과 남성의 힘이 이렇게 이치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 여성들로부터 신중한 표상생활 및 기억 형성과 관련되고 법생활 및 일종의 도덕을 위한 배아가 되는 습관이 발달해 왔다. 그러니까 도덕 당연히 나오겠죠. 도덕. 그 배아가 있다고 하는 건 아틀란티스기로 넘어가면서 아리아인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극명하게 벌어지고 지금 이 현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 남성이 자연의 힘을 직관하고 행사했다면 여성은 이 자연력에 대한 최초의 해석자가 되었다. 이치예요, 이치. 남녀의 이치. 반성을 통해 살아가는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여성의 이치는 기억력을 가지고 어제를 생각해서 오늘에 반영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반성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에서 또한 남성의 힘을 빌어 과학물질 문명이 더더욱이나 진보할 수 있었던 거죠. 진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리만의 잘못도 아니고 루시퍼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음양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음양의 이치. 루시퍼의 힘으로 양의 힘으로 직관하고 이 자연력을 행사했고 여성은 그것들을 해석하면서 내적인 힘으로 자꾸 포함시키려고 했고 한쪽은 나가려고 하고 한쪽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자꾸 포함시키다 보니까 도덕을 위한 배아가 형성되면서 기억을 하고 표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자꾸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 이 반성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성 부분. 인류 발달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뭐 선과 악이네 기억이네 반성이네 이런 것들 도덕이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차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에요. 이게. 배아가 되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시점. 왜냐하면 더 그러한 하이퍼보레아나 폴라리스 시대만 가도요. 그냥 이치와 거의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원상으로 있지만 물질로서 발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현이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질화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인지했다는 시점을 요 정도의 시점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그 이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육생할 필요도 없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생할 필요도 없이 육생한 상태인데 이런 여성의 이치가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생하면 물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육생하면 물질이 딱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 반성해. 이런 이치들이 쭉 하고 풀어지니까 이런 반성. 그러니까 종교에서 계율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반성하게 만들죠.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이런 가르침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성 부분에서. 반성할 수밖에 없죠. 반성할 수밖에.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반성은 반성대로 하되 이건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다. 그냥 살아가는 이치예요, 이게. 원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속되고 속박됐어요.
원죄 때문에. 이 반성이 삐뚤어져가지고 원죄를 만들어 놓고 기복하라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여러분들을. 이거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카르마 얘기할 때는 또 다르죠. 우리가 육생에서 카르마라고 얘기할 때는 이 반성들의 끊임없는 결과치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굴러와가지고 지금 탁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과 카르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공인 거예요. 공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죄값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에서의 죄값. 그런데 그냥 죄값에만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눌려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명상하겠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죄값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명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 우주섭리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 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이 이치에서 극복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신비전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얘기해줘야죠. 이치적으로 특성상 반성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원죄가 없어. 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겨. 그러니까 얼른 다시 돌아와. 눈치채. 그렇게 알려줘야죠. 태양신이 있으면 지금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일종의 예지력이 있었다. 위에 얘기했죠. 그 여성의 이치인 거예요. 여성성의 이치. 여성성의 이치. 자, 다시 되풀이되지만 구분하죠. 남성들과 여성들. 정신적 힘들은 남성들한테서는 좀 더 자연적, 신성적으로 작용했고 여성들한테는 좀 더 영혼적, 신성적으로 작용했다. 여기는 자연적, 그러니까 힘, 물질적인 힘 쪽의 느낌을 아시면 돼요. 이치로 받아들일 때. 영혼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더 이치스러움에 가까운 것. 더 자연스러움, 자연의 힘스러움. 원리스러움, 원리가 풀어지는 것의 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음의 힘, 양의 힘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치를 바라볼 때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치는 이치로 볼 뿐